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되게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막 엄청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지금 일단은 예를 보면, 지금 이쪽 부근, 그러니까 38,000과 4만 부근에서 강한 지지선을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깨지게 되면서 급격한 하락이 나온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서 알트도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비트 역시 많이 빠진 거죠. 이런 상황인데 보시면 여기 28,000, 29,000, 33,000부터 이어지던 이 추세 라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 라인이 일단 깨지기는 했어요. 깨지긴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봉을 보게 되더라도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그런 부분도 지금 저점을 여기보다 여기가 저점은 높고 그 다음에 보조지표는 여기보다 낮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더 높고 여기가 낮은 이런 형태로 되면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인데, 지금 보면 얘가 지금 어디냐면 수치가 39.67이고 여기는 38.31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46.26이고 여기는 39.67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주봉에서 이런 다이버전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저점을 깨지 않으면 일단은 좀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걸 선물로 짧게 손익비를 잡다 보니까 선물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보이고, 현물은 좀 만약에 내가 정말 장기 관점에 투자를 하다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하는 자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무섭고 이래서 난 추세를 돌려서 하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걸 돌리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부근이 나오려면 이제 여기서부터 해왔던 그 28,000대 있죠? 여기 이쪽 28,000대부터 해왔던 과정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바닥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랐죠. 그것처럼 지금 이게 여기에서부터 가던 게 여기서 떨어졌고 반등이 나왔으면,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가던 게 이렇게 떨어져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조적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 뭐 이동평균선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서 이 부분을 넘었다가 다시 이렇게 눌림을 받아서 여기 지켜주면,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저점을 깬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손익비가 좋은 자리긴 한데, 우리가 손익비 좋은 자리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손절났다가 짧게 손절을 했지만 손절 하다 보면은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는 멘탈 갈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올라왔을 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대가 올라왔을 때, 한 4만 달러대는 왔을 때 그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상승장이 올라가기 전에 항상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자들의 항복을 받아내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한번 나왔잖아요. 이제 2월 부근에, 1월 말에서 2월 부근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런 구간이 또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니까 슬슬 장기 구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많은 홀더들이 이 시장을 떠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 코비드라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빔이 이런 추세를 한번 깼다가 올라가는 경우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시장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단순히 뭐 폭락장이다, 뭐 혹은 뭐 시즌이 끝났다라고 얘기한다는 사람이 일단은 많다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여기 뭐 28,000이나 2만이나 뭐 16,000이나 8K까지도 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까지에 가게 되려면 정말로 진짜 나스닥과 함께 다 붕괴가 되는 시나리오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약간 저는 다르게 보는 것이, 이 구간에 매물대가 너무 많이 형성이 돼 있고, 오히려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관들은 더 살려고 할 거예요. 뭐 물량이 더 많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항상 예측이라는 것은, 하락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건 일반적인 이제 개미들이나 아니면 뭐 트레이더나 이런 사람들은 더 아래, 여기가 떨어지면 여기를 보는 거고 여기를 떨어지면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락은 계속해서 하락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정말 반등이 나올 때 결국은 숏만 잡다가 다 잃거나, 아니면 현물을 잡지 못해서 결국 현물에 대해서 정리집중을 하는 사람들보다 못 보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관망까지 하는 건 괜찮다, 혹은 뭐 숏을 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되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무시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누가 어떤 기관이 얼마를 물렸다 뭘 했다 하면서 되게 막 조롱을 하고 비아냥을 대고 하지만, 그러는 과정이 사실 이들이 매입을 하는 찬스거든요. 개미들은 다 털어내고 있고 솎아내면서 그들은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거죠. 평단을 조금 까진다 그래도, 그 사람이 좀 더 물린다 그래도, 우리도 분할 매수할 때 조금씩 물리면서 매수를 하듯이 뭐 조금 물리는 거는 저는 크게 뭐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기를 깨지 않을 거, 32,000에서 32,000을 깨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깬다 그래도 한 28,000이나 29,000쯤 오면 이렇게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렇게 해서 저점을 깬다 그래도. 근데 저는 저점을 좀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얼마가 더 올라갈 거니까 더 떨어질 거고, 유동성이 더 뺏길 거니까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모두가 아는 건 사실 터졌을 때가 뭐다, 불확실성 해소라는 명목으로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파월에서 얘기할 때 오히려 올랐던 거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부분에서 호재가 됐기 때문인 거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면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건데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하락을 보고 있는 시점에서 큰 기관과 큰 손들은 계속해서 무언가 매수를 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재 가격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싼 가격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테더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얘가 여기서 원래 하락 다이버스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걸 뚫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봐줘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이 고점을 이런 식으로 올리지만 보조지표는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의 큰 형태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이 뭐 하루, 이틀, 일주일 이렇게 일일비해서 그렇지, 여기 구간에서의 형성되는 이런 전체적인 다이버전스 형태는 하락 다이버전스죠. 요게 어느 순간 끝이 나게 되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 자체가 뭐냐면 슈퍼 사이클이 된다는 거죠. 이 테더 도미넌스가 전부 다 코인으로 들어온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슈퍼 사이클에 대비를 해서 우리는 뭐다, 천천히 옥석을 가려야 되고, 그리고 좀 여유롭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이 말인 즉슨 뭐냐면 몇몇 알트들이나 큰 시총의 알트들이 지금 비트코인보다 좀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트론 같은 애들은 오히려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디커플링, 비트코인에 지배받지 않는 애들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은 탈달러를 하려고 하고, 코인 안에서의 코인들은 비트코인과 탈비트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옥석 가리기를 잘 해내면 비트코인의 하락장에서도 올리는 애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가 지금 대부분 보면 뭐 M2이나 P2이나 이런 디지털로 대전환이 되는 시대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이 코인 시장을 투기판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알트들도 지금 보면 차트를 보게 됐을 때 트론이 지금 굉장히 강세예요. 트론도 되게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아이콘도 여길 좀 버텨주면, 이 780원대를 좀 버텨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크게 봐야 되니까. 저스트도 차트를 되게 좋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질리카도 되게 좋아 보여요. 얘는 이 구간대를 지키면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움직임, 지금 이번에 9시에 주봉이 마감된 다음에 오전에 또 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눌림목까지 본 다음에 이 가격들을 지켜주면 알트들의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들은 오늘 주봉까지도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질리카가 지금 주봉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손익비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질리카도 그렇고 많은 코인들을 주봉이랑 일봉의 형태로 본 다음에 지지선을 구축을 해서 또 지켜준다면, 주봉이 끝났을 때 눌림목에서 지켜준다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